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예,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 예.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예, 미투 운동 관련해서, 자체 민의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열기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 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뜨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천만에요. 예. 근데 신나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 뉴스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을 했어요. 예.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의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의니까 빚이 있습니다. 큰 빚이. 뭐냐면 낙검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달인가 있다가 박은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이 잊혀진 이야기인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있고 풀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내는 곳이 있고 그런 지시사항이 매일매일 브레인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개신교인데 제가 조만간 이 보수 개신교를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단체 이름은 시브랄 선교단. 네, 시브랄바단.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 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 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 일단.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를 겨냥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해서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김어준 씨의 발언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의 분열을 위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란 발언입니다.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 흐름을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관련 인물이나 진보적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공작의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일에 관한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지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금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피해자 인권 문제에 진보, 보수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김어준의 예언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댓글단과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이슈몰이가 있다면서 김 씨를 옹호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김 씨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영 논리를 동원해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피해자를 공작원으로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발언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어준 씨, 딴지일보 총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러 지상파에서 방송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미투 운동은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다. 공작의 시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기회로 삼는 쪽으로 사고가 돌아간다.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투 운동을 공작적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일 공개된 이제 김어준 씨의 얘기였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투 운동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일부에서는 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직접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여성단체는 서지현 검사가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뭔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침묵하고 있느냐, 이것 역시 권력에 따라서, 즉 폭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행동을 달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 이것의 그 본질을 조금 흐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건 아니지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김어준 이 딴지일보 총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김어준 씨가 우리나라 대중 언론에 미치는 영향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예. 사실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어서, 아마도 이런 식의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의 방향성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 김어준 총수의 얘기 자체는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식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이 이제 24일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김어준 총수의 말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말하고자 한 취지가 이게 잘못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되어서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명확하게 그 진위를 해석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투 운동을 공작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라고는 김어준 방송인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폭로를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 예. 운동을 미투 운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시 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 종용과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 있었던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이 지금 한둘 미투 운동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힘을 받아서 사실은 용기를 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하고 보겠죠. 예. 그럼 이 미투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결국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영향력 있는 방송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냐, 정말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등등의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미투는 예. 미투 운동이고, 정치적 예를 들면 편향성 또는 이념의 분열, 과는 변론의 문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파괴되고 권력 구조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는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봄이 저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씨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무슨 여야나 진보 보수가 관련이 있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춰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지적까지 사실은 예. 추가로 했는데요. 이제 금태섭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뭐 어떠한 그 정치 이념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처럼 용기 내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 김어준 총수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걸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본인에게 사실 금태섭 의원이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금태섭 의원에 대한 공격이 사실 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또 얘기까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김어준 그 총수의 얘기의 본질, 그 방향성,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금태섭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미투 운동을 뭐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뭐 개인의 자유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문제는 방송을 하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 공인이 팟캐스트지만 일종의 미디어인데요. 미디어에 나와서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공작적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책임감 있는 발언이 필요했던 건데 예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 어떤 해명과 또 어떤 그 논리를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합류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공장은 오는 금요일 손학규 전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있자 안희정 도지사가 충남도지사가 손학규 선배님 은퇴하세요라는 글을 올려서 정치권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은 저희 방송에서도 그러셨지만 이게 평소 좀 느린 템포로 성장판이 늦게 열린다고 하셨던가요? 성장판이 네. 늦게 열려가는 분인데 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바로 대놓고 은퇴하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위기는 무원칙한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가.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지가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뀝니까? 네. 해마다. 정말 이건, 총수님 무슨이, 저도 근데 정말로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당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정당이 이런 식으로 평생 동지는 둘째치고 대선과 선거 때마다 이렇게 분열하고 이합 집산을 하면 이런 정당과 정치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무원칙한 정치들을 계속 반복하셔서 선배님들 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후배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 의사가 진짜로 있는지. 근데 여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이런데, 이런 대목을 보시고 짚으신 거죠? 정당 정치 훼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님만 하더라도 2007년도 3월 달에 한나라당을 하시다가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한나라당 경선에서 3분의 대선 후보들 중에 3등을 하셨는데, 네. 경선을 한참 시작하려고 했을 쯤에 탈당을 해버리셨어요. 경선 같이 구도로 계시다가. 네. 저는 그때도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저와 경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누구라도 한 명 탈당을 해서 정당 간의 경쟁에서 저쪽 상대 진영이 분열되는 거니까 제가 정당의 이익으로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남의 당이든 우리 당이든 경선 앞에서 함께 경선을 하자고 하다가 불리하니까 탈당하는 건 이건 정당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손학규 대표님만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정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것은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3당 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휘저어졌죠. 예, 그때부터는 정당을 이곳저곳 이합집산하는 이 철새 정치를 그전에는 부끄러워라도 했는데 그 뒤부터는 다 구국의 결단이 돼버립니다. 구국의 결단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 뒤에 무슨 업적을 남겼더라도 저는 그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제도로 한다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버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원칙주의자라. 그 뒤에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무원칙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과 노선은 저는 둘째치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저로서는 정말로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대목은 저희가 전 대표 금요일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기로 하겠는데 아무래도 성장판 열리고 계신 것 같아요, 도지사님. 오늘 저요? 그건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그건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보기에 성장판 열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도지사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현재는 무소속이죠. 소위 만덕산 하산 이후에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인 이찬열 의원, 측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걸 두고 이제 친문, 패거리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손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 발언을 친문, 패거리 정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왜 뜬금없는 얘기죠? 제가 정당 정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라를 우리가 한번 이끌어보자고 동지를 맺고 당을 같이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그 선거 때마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무원칙한 정치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학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물론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실제 그만한 인원이 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여 명의 의원들 혹은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의 탈당도 그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십니까? 그건 각각의 의원님들이 만약에 거기서 거론되는 의원님들이 저는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왜 10여 명이라고 했는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각의 의원님들이 손학규 의원님과 어떤 의리와 개인적 관계 때문에 그런 혹시 결론을 내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개인적 의리 문제와 공인으로서의 정당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하여 그런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합류하겠다는 게 이제 결국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지사님은 이제 국민의당은 연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딱 한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지난 9년에 대해서 심판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으로서 무원칙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 연대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사님 손학규 은퇴 발언에 대해서 충남 도정을 챙겨야 하는 지사가 허구한 날 표현을 그대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허구한 날 여의도 정치판과
대선 선거판을 기웃거리며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이 행보. 이것을 일삼는 것은 가히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약간 문어체이긴 한데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문장 자체가 품이 없는 문장입니다. 성장판이 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의 젊은 도전자로서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남 도지사로서 지역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미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참여했고, 그리고 충남도정도 이미 그분들이 함께 뽑아줬던 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전 최고위원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도정도 이제 1위라고 자랑하시지, 이 타이밍에. 어쨌든 네. 품이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또 이제 반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합류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거론됐었지만 제3지대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여라 이런 캐치프레이즈인 제3지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이 3지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출연 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에서 좀 대통령의 이 선거에 이 그 정치 투쟁에 조금 더 권력 투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당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정당인으로서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 개헌 문제도 부정적이셨는데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헌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네, 개헌 자체는 찬성이라고 하셨죠. 지방자치 분권을 향한 개헌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대선 도전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로 제가 내세웠던 시대 교체를 실행할 중요한 수단 하나가 개헌입니다. 네네네. 그것은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중앙 집중화된 나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개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개헌도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선거 몇 개월 남아놓고 지금 개헌을 가지고서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하는 것이 도대체 개헌을 하시겠다는 분들인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에 관심 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당장 치르는데 판을 흔들고자 하는 행동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네. 이제 제3지대가 손학규 혹은 민주당 출신 국민의당 이렇게만 모이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에 개혁보수신당이 연대를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이 세력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제3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이 호박에 줄구면 수박되냐고 이런 논평들을 내시던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논평입니다. 이 보수 정당도 서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수구 친일 독재 미화 이런 현재의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하겠다고 탄핵에 동참하고 지금 현재 활동을 시작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잘하라고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실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누리당의 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뭔가 합종 연행을 하고 당을 만들자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당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광주에 가서 시민 여러분들께 그렇게 호소드렸습니다. 광주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다. 그것을 따로 떼어서 호남의 지역 정치에 가두려고 하는 현재 국민의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정말 김대중 정신을 배반하고 있는 짓이다. 당연히 김대중 정신과 광주 5월 항쟁의 정신을 호남에 가두지 말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민주당의 역사에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김대중 정신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까지 이게 함께 모여서 뭔가 당을 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분들의 정치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고요. 당장 대선 앞두고 나서 그냥 이겨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사님, 저희가 네.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쭤볼 게 많으니까. 느리면 안 됩니까? 네? 좀 더 느리면 안 됩니까? 지사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대기 중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짧게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호남계라고 불릴, 세력에게 패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자면요? 아, 지금 미국 가셨습니까? 다른 분들의 일정도 좀 보십시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께서 2012년도에 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을 때 한 일주일 만에 60만 부가 팔렸습니다. 네네. 그때쯤 제가 안철수 대표를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저 국민들께 제가 뭔가 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그 뜻은 영 실현이 어려워져 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치를 희망했던 국민들이 보내준 그 사랑,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밉다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미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정치가 안 됩니다. 네, 문제는 밉다고죠. 여기서 누구는. 예. 네. 알겠고요. 자, 그러면 아직 두 분의 중요한 인물이 남았기 때문에 한 분당 하나씩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제가 안배를 잘못했네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정치 이전에 도리의 문제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2년 후에 잠깐 왔다가 자기가 온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 이전에 도리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도리 말고 반기문 총장의 대선 후보에 자격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정책과 노선으로 서로 비판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과 상식에도 다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처신하면 신이 없는 분입니다. 한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신의도 못 지키는데 5천만 국민과 어떻게 신의를 지킵니까? 그건 알겠고요. 예. 그거 왜 또, 예.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그건 반기문 총장님의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총력을 다해서 그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얻은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노무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었다면 그렇게 응원해준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단된 국가 내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 남북 분단과 아시아 지역의 긴장에 대해서 뭔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기문 총장 역시 상식과 원칙으로 볼 때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그분이 하려고 하는 정책적 비전과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 철학이 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급하게 현안들을 훑으려고 하는 타이밍이니까요. 저기 외부에서만 당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내부에서도 이제 비대위원장인 김정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 반기문 총장을 계속 거론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사실상 해당 행위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 있는 원로 선배들이나 우리 사회 대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정치적 소신과 평소의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당 정치의 원칙, 함께 우리가 동지로서 한 당을 하고 있다는 원칙, 그리고 그런 동지로서 약속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서 서로 언행을 좀 조심해달라.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동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당의 소속 후보들이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본인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글쎄요, 그런 말씀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럼, 네. 아니, 반기문 총장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의 외연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겠지,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 도지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김 씨를 옹호했습니다. 보수야당은 일제히 김 씨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영 논리를 동원해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피해자를 공작원으로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발언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어준 씨, 딴지일보 총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러 지상파에서 방송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미투 운동은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다. 공작의 시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기회로 삼는 쪽으로 사고가 돌아간다.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투 운동을 공작적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일 공개된 이제 김어준 씨의 얘기였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투 운동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일부에서는 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직접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여성단체는 서지현 검사가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뭔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침묵하고 있느냐. 이것 역시 권력에 따라서, 즉 폭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행동을 달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것의 그 본질을 조금 흐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그건 아니지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김어준 이 딴지일보 총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김어준 씨가 우리나라 그 대중 언론에 미치는 영향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어서 아마도 이런 식의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의 방향성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어준 총수의 얘기 자체는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그런 식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이 이제 24일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김어준 총수의 말도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말하고자 한 취지가 이게 잘못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되어서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명확하게 그 진위를 해석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투 운동을 공작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김어준 방송인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폭로를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 운동을 미투 운동으로 보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식 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 종용과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연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 뉴스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을 했어요. 예.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의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의니까 빚이 있습니다. 큰 빚이. 뭐냐면 낙검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가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인가 있다가 박은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이 숨겨진, 잊혀진 이야기인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있고 풀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내는 곳이 있고 그런 지시사항이 매일매일 브레인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개신교인데 제가 조만간 이 보수 개신교를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시브랄 선교단. 네, 시브랄 알바단.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려고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 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 일단.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를 겨냥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해서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김어준 씨의 발언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의 분열을 위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란 발언입니다.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 흐름을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관련 인물이나 진보적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공작의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일에 관한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지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금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피해자 인권 문제에 진보, 보수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김어준의 예언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댓글단과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이슈몰이가 있다면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네,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제가 뉴스의 소재가 됐기 때문에, 미투 운동 관련해서, 자체 민의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달기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 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나할 게 없어요. 예. 이건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분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에 있었던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이 지금 한둘 미투 운동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힘을 받아서 사실은 용기를 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하고 보겠죠. 예. 그럼 이 미투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결국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영향력 있는 방송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냐, 정말 뭐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뭐 등등의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미투는 미투 운동이고, 뭐 정치적 예를 들면 뭐 편향성 또는 이념의 분열,
과는 변론의 문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파괴되고 권력 구조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는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봄이 저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씨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무슨 여야나 진보 보수가 관련이 있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춰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지적까지 사실은 추가로 했는데요. 이제 금태섭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뭐 어떠한 그 정치 이념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처럼 용기 내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김어준 총수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서는 이걸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본인에게 사실 금태섭 의원이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금태섭 의원에 대한 공격이 사실 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또 얘기까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김어준 그 총수의 얘기의 본질, 그 방향성,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금태섭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미투 운동을 뭐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뭐 개인의 자유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문제는 방송을 하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 공인이 팟캐스트지만 일종의 미디어인데요. 미디어에 나와서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공작적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책임감 있는 발언이 필요했던 건데 예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 어떤 해명과 또 어떤 그 논리를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합류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공장은 오는 금요일 손학규 전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돼